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학률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도 아기군 선생님 모시고 또 현재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미국 부동산 얘기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선진 스텝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을 줄 건 부담을 주고 부담을 주지 않을 건 부담을 주지 않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실거주 시장 위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메시지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미래를 준비할 때 저희도 어차피 선진 시스템을 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미국 얘기 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예. 전세가 없으니까 거기 다 월세일 거 아니에요, 나머지. 그렇죠. 예, 20-30%는 월세일 텐데. 예. 월세 수준이 높은가요? 어떤가요? 굉장히 높죠. 보통 이제 그것도 이제 지역에 따라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부 이렇게 그런 데는 이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떨어지니까 네네. 그런 데는 이제 직장도 많이 없고 그냥 네. 싸고 이 직장이 많은 데는 이제 네.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제 제일 비싼 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또는 이제 그 실리콘밸리 근처에는요. 방 2개짜리가 $5,000가 넘어요. 방 2개? 예. $5,000면 우리나라 600만 원이. 600만 원이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아니, 월급이 얼마나 받길래. 그런 데는 이제 $100,000라는 조이즈 가죠. 그러니까 네. 거기 초봉이 거의 $100,000? 그런 데는 그렇게. 그래도 1억 2천인데 그러면 월 1,000만 원일 텐데. 네, 그렇죠. 월세를 600만 원 내고 남은 거 뭐. 그래도 그러니까 비싼데. 이제 쉐어하우스를 하죠. 이제 쉐어하우스. 그렇죠. 둘이 이제 뭐 이렇게 메이트 이렇게 맘맞은 이제 방 하나 이렇게 나쁘게 하면 동거고. 예. 그러니까 남자끼리 동거들 했었지만은 그러니까 네. 뭐 방 2개 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해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꼭 그렇게 색안경을 필 필요는 없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는 정말 이렇게 그 메이트로서 따로따로 방을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요. 네. 그 나머지 지역 같은 거 캘리포니아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이 2개면 한 200만 원, 방이 3개면 한 300만 원 그 정도 합니다. 조금 중심지가 아닌 데들. 예, 중심지가 아닌데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 수익률을 보면 집 가격 대비 몇 프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기 실투자금 대비해가지고 한 6% 정도. 한국보다 높네요. 그냥 한국보다 높아요. 많이 높네요. 예, 미국에서는 임대 사업이 되는 이유가 그리고 이제 기업형 임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뭐 자이 그렇게 되면은 LG에서 이제 GS 건설에서 진 걸 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은 만약에 자이 그러면은 자이라는 임대 사업자가 하는 그 단지 그래가지고 이 전체 아파트 단지를 한 회사가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뭐 기업형 임대가 되는 거죠. 뉴스테이 같은 거. 그렇죠.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가 되는 건데 그래서 한 단지를 갖다 통째로 이제 한 기업이 보유를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임대를 주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한국도 지금 저도 회사에서 그런 수요조사를 하는데 기업체들이 점점 더 많은 관심. 옛날처럼 막 분양만 하면 또 막 이렇게 할 택지도 없고 재건축 재개발인데 일반 뭐 조그만 기업 브랜드 없는 데는 또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업형 임대로 막 전환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지금 현재 3% 초반대밖에 안 나와서 임대 수익률이. 아파트는 그것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낮은데 미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6% 나오거든요. 아까 월세 수준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임대 사업이 꽤 수익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시세 차익을 보기보다는 월세 수익률로 투자를 하는 거고 한국은 아직까지는 시세 차익을 더 많이 기대한다. 뭐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오신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 가끔 한국에 오면은 뭐 한국 시장에서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말이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미국은 월세 있는 나라고 전세라는 제도가 없는 거고 한국은 전세가 있는 제도고 미국에는 그 수익이라는 거는 아까 임대 수익을 얻는 거고 한국은 주로 시세 차익을 얻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나라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그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잘 안 들어온 이유도 있겠네요. 뭐 건물들만 사고 주택 쪽은 아예 건네지도 않고. 주택 쪽은 뭐 그 사람들이 보면 너무 임대 수익이 낮은 거죠. 월세 수익이 낮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질문인데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빠질 것 같으세요? 안 빠질 것 같으세요? 지금 웃긴 질문인데 인플레이션은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 10년 지나면은 짜장면 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많이 오르죠. 오르죠. 더 오를 것 같아요. 지금보다 수준을. 짜장면 값이 왜 올라요? 밀가루 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집값 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한테 이제 그 할 때는 꼭 제가 짜장값을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죠. 물가가 오르니까 밀가루가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는 걸로 하죠. 그러면 왜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1주택자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손해나는 것도 없고 이익도 안 나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 현금만 갖고 있는 분들이 약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현금만 갖고 있다는 건 전세를 한 것도 현금만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사가지고 차익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뭐 어디를 사는 게 좋습니다. 이거 뭐 그런 얘기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만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갖다가 키워가는 거에 있어서 그 두 개의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개의 기준은 하나는 뭐냐면은 돈이라는 기준.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기준을 갖다가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실패하는 거고 그래서 재테크에 실패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기준 갖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집을 사면 이거 언제 팔아요? 이건 그렇죠, 돈의 그렇죠. 기준이에요. 언제나 현금화해야 되고 현금을 가져야 된다는 게 기준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이건희 씨 입장에서 보세요. 뭐 특정인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이건희 씨가 이제 삼성 이제 회장이잖아요. 이건희 씨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삼성 주식이 오르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당연히 삼성 주식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 걸 좋겠죠.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다고 그 사람이 삼성전자를 파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을 먹고자 하는 중국계 자금이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사버리겠죠. 그렇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이건희 씨는 자기 일정 지분 이상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기분만 좋은 거지. 오르면 나 재산이 얼마 저 100조에서 110조로 올라서 이렇게 기분만 좋은 거지.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더구나 삼성전자가 만약에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오를수록 자기가 내야 될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주가 오르는 게 좋지가 않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그걸 갖다가 이제 더 상속할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찬스로 잡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뷰포인트 그러니까 시각에서는 돈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삼성의 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삼성의 지분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산을 늘림에 있어서도 돈이라는 시각만 갖고 있지 말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거나 좀 하는 사람은 그걸 주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라는 회사의 주식을 계속 사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주가가 떨어지면은 나한테는 기회죠. 그 회사의 주식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만약에 그걸 갖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 그러면 내가 더 현금화할 수 있는 찬스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중자 때 주가가 그 A란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 내 그 주식을 더 포션을 이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은 그걸 현금화해서 내 현금 자산에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인생이 너무 이렇게 빡빡하지 않고 좀 더 즐거운 마음 갖고 자기가 이제 그 자산을 늘리면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면은 이제 나머지는 다 팔았네 그러고 날이 개면은 오늘은 우산은 다 팔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비 오면 우산 팔고 여기 날씨 좋으면 남학신 팔면 되는 걸 갖다가 왜 이렇게 깎고 생각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인생을 조금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고 조금 한 걸음 이렇게 물러서 관조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그래도 이러는 게 있으니까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느긋한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저도 똑같이 아까 월급쟁이로 시작한 거고요. 또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자기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조급할 필요는 없고 약간 느긋하게 시장을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보고 내가 한쪽에서는 열심히 돈을 벌고 한쪽에서는 그 돈을 갖다가 지키려는 행위를 계속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는 거고 집값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짜장면값 떨어지지가 않는 것처럼 집값이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올랐다 떨어지면서 나중에 보면은 돈같이 떨어지는 만큼 그냥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집을 또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또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근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만 좀 많이 오르는 것 같고 예. 어디는 계속 안 오르는 것 같고 오히려 빠지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서울하고 서울 인근만 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향후에 좀 이렇게 될까요? 계속 이런 추세가? 그거는 이제 그때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게 일종의 이제 순환매가거든요. 순환매가.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가 지금 많이 오른 이유는 네. 아까 2012년, 2013년 때 서울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떨어지고 그때는 지방이 많이 오르고. 네. 그래서 이걸 아주 길게 봐가지고 10년, 20년 이 상승률 갖고 비교해 보면은요. 네. 이렇게 적게 오르는 지역이 오히려 많이 오르고 많이 오르는 지역이 적게 오르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면은 서울이 물론 단기 급등을 했지만은 네. 네. 뭐 장기로 볼 때는 그 나쁜 투자처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람마다 대부분 보면은 이제 다 좋은데 투자하고 싶고 이제 민감한데 안전한데 하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민감한데 네. 그냥 기본적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네. 공급은 적고 그런 데가 이제 사놓으면은 그냥 안전하죠. 그럼 그렇죠. 자기 자산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좋죠. 예.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서울이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보시죠. 그렇죠. 안전 자산이죠. 예. 근데 또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비싸죠. 안전하기 때문에 비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게 내가 좋은 거는 남도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좋아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아기곰님 지금 막 집값이 오를만한 데인데 아직 안 오른 데는 있을까요? 그런 데 없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네. 저평가란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평가는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매매가만 보면은요. 네. 매매가만 보고 어느 지역이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그거는 사실 보면은 저평가된 걸 찾기가 어려워요. 네네. 이제 대부분 현재가는 그 당시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평가를 어떻게 찾냐 하면은 저는 그거 갖다가 실수요 대비 얼마나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갔느냐 그거는 고평가로 보고요. 네네. 실수요 대비 이제 그만큼 투자 수요가 적게 들어가면 이제 저평가로 보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은 그걸 전세가 상승률하고 네네. 매매가 상승률을 갖다가 이제 비교하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전세 매매 비교 분석법이라 하고요. 네. 그걸 갖다가 숫자로 나눈 걸 갖다가 이제 버블 지수로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A라는 지역은 거기는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는 이제 시장을 뽑았어요. 그래서 시장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기업체 다니면서 막 유치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으로 오면은 내가 어떤 혜택을 줄게 그러면서 그렇죠, 막 그렇죠. 이제 일부 사람들의 이제 반대를 이제 극복하면서도 그걸 유치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막 창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유해 시설은 이제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범활동 걸 갖다 해가지고 범죄율은 낮추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그 지역 좋아졌네. 뭐 그다음에 전철 이런 것도 막 유치하고 그렇게 되면 교통 확충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 지역 좋아졌네.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죠. 그렇죠.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도 따라 올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전세만 사는 게 아니라 집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실수요자가 있으니까 그런 지역은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라요. 네네. 자, 그런데 어떤 B란 지역이에요. B란 지역은 그래서 이제 A란 지역은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는데 B란 지역은 거기는 그야말로 시장이 완전 정치꾼이에요. 그래가지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네. 그리고 막 범죄율 높아지고 막 그렇죠. 도심 점점 낡아가고 막 이제 뭐 유해 시설은 계속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전세가가 하나도 안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거 지수가 막 낮아질 테니까. 그렇죠. 근데 낮아지는 그러니까 전세가는 하나도 오르지 않아. 그런데 A 지역은 집값이 오르고 B 지역은 집값이 안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오르니까 B 지역은 싸네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투기적인 수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집값이 올라. 근데 A 지역 오른 것보다 반백이 오르지 않아. 그래도 저는 B 지역에 거품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은 뭐야? 전세값 상승률에 대해서 A는 만약에 전세가 상승률이 A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도 20% 오르고 매매가도 20% 올랐어. 그러면 저는 버블이 안 생겼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B 지역은 전세가가 하나도 오르지 않았어. 근데 매매가가 10% 올랐어. 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버블이 생겼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제 정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전세가는 난 모르겠고 매매가가 A 지역이 B 지역은 10% 오르지 않은데 A 지역이 20% 올랐으니까 거기는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약간 이제
저하고 시각이 다른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어느 시장이 어느 저기 그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렇죠. 그 지역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동네 좋게 하면은 네. 거기는 투기꾼들 이렇게 저기 얘기하는 거고 막 놀러 다니고 개판 치고 그러면은 집값 안 오르니까 아이고 집값 잡았습니다 박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도 올라가고 거래세도 그렇죠. 올라가고 왜냐면 그걸 세금으로 또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선순환 효과도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지역에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또 이게 또 욕을 먹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뭐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 그러면서 또 막 이제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들을 하는데 좀 이게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제 평가에도. 그렇죠. 이게 잡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시장에 이제 정부가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이 세상 모든 사람 100사람을 세상 사람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히 맞습니다. 이게 돈이란 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아까도 집값 올리면은 없는 사람한테는 욕을 먹는 거고요. 그러네요. 집값을 내리면은 그 하나 그냥 어렵게 마련한 사람한테 욕을 먹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다간 그는 그냥 시장은 시장에다 맡기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네네. 아까 이제 잠깐만 미국 얘기해서 이제 좀 죄송한데 미국 얘기를 한번 조금만 더 하면 예, 말씀 좀 좋습니다. 예. 그 미국의 이제 그 오렌지 카운티에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 좋은 도시죠. 거기 우리나라 이제 그 저기 기러기 엄마들도 많이 이제 가는 교육 도시인데 거기는 술집이 없어요. 진짜요? 네. 술 먹으러 어디로 가요? LA. LA까지 가야 돼요? LA 가서 차 타고? LA에서 먹고 걸어서 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저기 택시 타고 오든지 그다음에 그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이 술집을 허가를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면은 그 도시를 갖다가 거기 교육 도시는 안전하게 위해서. 그러네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술에서 이제 그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맞습니다. 사고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의 이성을 잃어가지고 이제 사고 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술집 자체를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런 도시가 있구나.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보면은 그 이제 보통 이제 그 미국 엄마들 미국에서도 이제 그 미국 FBI에서 이제 매년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그러면은 이제 한 5위 안에 꼭 들어요. 그 도시가.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기 애 키우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도시에서 막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겠죠. 계속 오르겠네요. 집값이 오르면은 거기서 재산세가 더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 재산세를 거치니까 그 얼바인한 도시에서는 술집을 내 가지고 거기서 세금 걷는 것보다 집값 올라가서 재산세 오는 게 더 큰 거예요. 진짜 선진국다운 방법이네요. 합리적이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얼바인은 그렇게 바보짓을 뭐 술집 내가지고 바보짓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범죄를 높아지고 자기네가 골치 아픈데 뭐 사고 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없애면은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우선 세금 많이 걷고 사람들은 좋아하고 안전하다고 좋아하고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집값 오르면 딴 사람 손해 아니면 뭐 거기 꼭 살 필요는 없잖아요. 딴 도시 싼 데 가서 사도 되잖아요. 만약에 비싸다 생각하면은.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게 문제잖아요. 자기는 거기 안 살면서 강남 집값 올라가는 게 계속 불만인 거잖아요. 그것도 좀 이제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강남 집값이 좀 압도적으로 비싸긴 해요. 거의 평당 1억짜리 가까운 것들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게 많이 올라가면 주변 집값들도 다 따라 올라가나요? 그 강남에서 지금 집값이 비싼 게 새 아파트예요. 그렇죠. 새 아파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구가 아니더라도 서초구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아리팍, 아리뷰 뭐 이런 데가 새 아파트가 아파트죠. 비싼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왜 새 아파트가 비쌀까 그러면은 뭐 보면 저거 그렇게 얘기하면 저 바보 아니야? 다 새 아파트 살고 싶어 하지. 그거예요. 누구나 새 아파트 살고 싶어요. 특히 부자 입장에서 돈을 많은 부자 입장에서는 내가 구질구질하게 낡은 아파트 들어가 살 이유가 없죠. 그 사람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새 아파트 살고 싶어 하는데 서울에 새 아파트가 몇 개가 없거든요. 없죠. 서울은 집을 질 수 있는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나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만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특히 이제 강남이나 서초구 같이 이런데 요지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자체도 없고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게 그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새 아파트의 공급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의 희소성을 갖다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신분제가 되는 거예요. 나 아리뷰에서 살아, 나 아리팍에 살아 이렇게 되니까 신분제인 거예요. 신분제네요. 그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오른 거죠. 실제 가치보다. 실제 가치보다. 만약에 근처에 있는 재건축 단지를 갖다가 거기서 보면은
막 허가를 해줘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어떤 이제 시장이 갑자기 막 이제 생각이 확 바뀌어가지고 네네. 막 허가를 해줘요. 그러면은 아리팡이나 아리뷰는 떨어져요, 가격이. 그렇겠죠. 네, 떨어진 겁니다. 희소성이 좀 떨어질 테니까. 네, 역설적으로 지금 부산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공급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 공급 중에 상당 부분이 재건축, 재개발이 또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한참 또 분양 잘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약간의 거품이 있었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공급이 많아지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그동안에 근데 아쉽게도 전부 다 겁을 내는 거예요.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해가지고 그거 확 오르면은 이제 독박 쓰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박원순 시장 괜히 싱가포르 선언했다가지고. 아까 그거죠. 일부에서 하셨던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욕을 먹은 것처럼. 근데 그분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아까 이제 사이클을 그리면서 서울이 오를 때가 된 거거든요. 그때 오를 타이밍이 그동안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오를 타이밍이 됐는데 이제 그분이 그 말을 하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때 이제 튀김 요리를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식용유를 갖다가 이제 불에다가 이제 가열을 하는 거예요. 식용유는 이제 굉장히 맑죠. 이렇게 뭐 물같이 맑아요. 근데 그렇죠. 끓이더라도 물 같은 건 100도만 푹 끓어오지만 식용유는 그렇죠. 안 끓어요. 식용유는 그냥 잔잔해요. 근데 거기다 손 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네. 아주 잔잔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새우에다가 튀김옷을 갖다가 해가지고 씩 놓으면 씩 그러면서 그게 막 그냥 거기서 막 끄는 거예요. 그렇죠. 막 그러면 이제 요리를 처음 보는 애 입장에서 보면은 와 새우에서 열이 나네 그런 거죠. 아까는 맑았잖아요. 새우에서 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새우를 던졌으니까 새우가 여는 건데 만약에 오징어 튀김을 던졌다고 해서 그럼 오징어에서 열이 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열은 뭐냐면 시장에서 그 시장 에너지가 충분히 그 쌓인 거고 시장 에너지 던진 거죠. 거기서 보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그 정말 박원순 시장이 잘못해서 따라 만약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도봉구나 은평구는 왜 오르는데 용산하고 용산이나 여의도하고 거기 굉장히 멀거든요. 그렇죠.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데 거기는 왜 오르는데라고 얘기하면은 대답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오를 때가 오른 거고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를 던진 거죠. 사람들이 지금 정도 조금 싼데 지금 살까 마음에 딱 있었는데 그게 탁 그러니까 칙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계기가 된 거지. 거기서 오면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보는 거는 너무 시장을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100% 공감합니다. 오를 때에서 올랐다. 그런 거고 그런 이제 아까 이제 그 재건축 얘기를 좀 더 하다 보면은 왜 서울이 지금 집값이 오르고 이게 왜 지금 현재 서울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그러한 이제 새우나 오징어가 되면 치식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사람들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 사는 게 좋아요 뭐 단독주택이 좋아요 뭐 그게 이제 그 개인의 취향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한 거는 아파트예요. 아파트다.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해도 다 똑같아요. 무슨 뭐 여성지에서 신혼부들한테 조사를 하던 중년부들한테 조사를 하던 당신은 어디 살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빌라에 살고 싶어요. 무슨 그런 난 도시형 생활주택에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보다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뭐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죠. 어떤 제가 매년 그건 조사하기 때문에 아는데요. 아 그래요? 거의 90% 이상이에요. 아 그렇죠.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파트를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서울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에서 아파트의 비중을 보면 60.6%예요. 전국 평균이. 전국 평균이. 그래서 그 중에서도 보면은 도시가 그 아파트 비중이 높을까요? 농촌 지역이 높을까요? 도시가 압도적으로 높죠. 농촌 지역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초가집도 있고 단독이 많겠죠. 그렇죠. 막 이제 뭐 저기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슬러브 집도 있고 막 해가지고 소위 이제 단독으로 해가지고 뭐 한 몇십 년 동안 계속 살아왔던 그런 집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아파트는 적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은 아파트 비중이 적고 도시 지역은 아파트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건 이제 세종시예요. 그죠? 81.6%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높은 데가 이제 그 광주, 전라도 광주가 이제 78.3% 높고 그다음에 높은 데가 무슨 뭐 대전이라던가 그다음에 대구라던가 울산이라던가 부산이라던가 뭐 이렇게 이제 대도시 지역이 특별시나 관용시네요, 다. 그렇죠. 높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은 58.1%밖에 안 돼요. 이게 2017년 말 기준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58.1이라는 건 아까 전국이 60.6이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낮아요. 아파트 제일 도시인데. 제일 큰 도시고 국제 도시인데. 그렇죠. 아파트 비중이 그 전국 평보다 낮다는 거죠. 심지어 경상남도보다 낮아요.
경상도 도지역보다요? 그렇죠. 거기 뭐 산청도 있고 군위도 있고 이런 도지역보다도 서울의 아파트 비중이 낮아요. 쇼크죠. 네, 저도 몰랐네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 많은 건 빌라, 다세대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어디서 살고 싶어요? 아파트. 그래서 그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 아파트가 하나 공급되면 그 아파트가 새 아파트고 그러면은 너도 나도 달려들어가지고 청약 경쟁이 높아지는 거고 그 청약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 피를 주고 더 들어가고 그런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원하는 걸 갖다가 제때 공급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박원순 시장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정 시장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때 공급을 했다면은 전국 평균만큼만 갔었더라면 그러면은 또는 서울의 소득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이제 양질 직장이 많으니까. 그렇죠. 양질 직장이 높죠. 이제 평균 소득은 이제 울산이 좀 높고요. 이제 울산 다음에 서울이 특별한 케이스고. 네, 특별한 케이스고 두 번째는 높은데 소득이 높은데 그 소득에 맞는 주거 형태를 공급했다면은 지금의 그 문제는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좀 더 갑갑한 게 뭐냐면은 이게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하시는 분이나 이제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그걸 막 공급해 재건축을 막 허가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지금 막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막 집값이 막 난리칠 거잖아요. 요건 내가 먹고 이익은 누가 보냐면 그다음 차기 시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또 단기여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올 사람은 또 내일 할 일을 갖다가 또 모레를 미뤄가니까 서울에서의 아파트 비중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든지 간에 장기간이 걸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이었을 때 청계천이랑 버스 자율차선을 했는데 그분이 임기 내에 끝냈어요. 그 혜택을 그대로 받고 나가서 바로 대통령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영향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기가 없는 저거 된 거죠. 잘못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잘못 만졌다가는 집값 폭등해가지고 자기가 욕을 먹고 그러네요. 그 칭송은 고다음 시장이 받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커팅식은 그다음 시장이 하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림픽 유치는 전 대통령이 하고 그다음 대통령. 그러니까 아무도 시작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은 서울의 그 아파트 비율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뉴스 보면 이런 뉴스 많이 나오죠.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뭐 경기도로 누가 뭐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런 뉴스 그렇죠. 나와요. 얼마를 갔습니다라는데 아유. 그러면 그걸 보면 경기도는 집값이 싸고 서울만 비싸나 경기도도 엄청 올랐거든요. 그렇죠. 경기도도 엄청 올랐어요. 근데 그거의 정확한 진실은 뭐냐면은 서울의 아리파키나 아리뷰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에 있는 빌라로 이사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서울에서 도시형 사연주택이나 그 빌라 살던 사람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찾아서 경기도에 있는 하남 미사 김포 한강 신도시 그런 데는 여기서 빼가지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 빌라나 그 다세대 이런 데서 다가구 주택 이런 데 살던 사람이 아파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통계를 정확히 내보면은 지역 이동이 아니라 주거 형태 이동을 살펴보면은 그게 진실이 나온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과연 경기도 아파트로 가는지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닐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서울의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돼요.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전향적으로 누가 욕을 먹더라도 한번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한번 뭐 정말 그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사람들이 좀 허심탄회하게 욕을 먹어도 되니까 내가 우리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우리 전체를 가지고 좀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해가지고 좀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좀 하는 게 좋은데 장기적으로 진짜.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소유주의 이익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채워할 것인가. 그렇죠. 그걸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네요. 지금이라도.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정말 그 집이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는 소득이 일정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경제의 그 특징이죠. 그래서 선진국도 이게 70%가 자가 보유 70% 넘지 않다 그랬잖아요. 하위 30%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하위 30%까지도
자기 집을 사게 만드는 정책을 쓰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무리한 거 오보네요. 그렇죠. 그게 서프라임 사태가 그래서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30%는 하위 30% 소득 30%는 원래 그분들은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럼 사회적으로 어떻게 그걸 보호해 줘야 될 것인가.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러다가 사람들이 십시일반해 가지고 세금을 증세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할 것이죠.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우리 후손한테 그 빚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후손한테 떠넘겨 가지고 후손의 돈을 뺏어서 할 건지 그런 걸 갖다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가 있는 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는 이 개발 이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용적률을 지금 수준이 아니라 용적률도 높여주면은 개발이 생기면 그 중에서 일부를 환수해 가지고 딴 데 쓰지 말고 고기로만 그 법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개발 이익은 임대주택을 짓는 데만 쓴다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하게 되면은 저소득자에 대한 주거 안정도 되고 그다음에 서울에 주택이 부족한 걸 갖다가 아파트가 부족한 것도 우리가 그걸 갖다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저도 100% 공감하고요. 제가 제안했던 거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 생긴 그런 초과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거기다가 공공주택 만들에 썼다라고 해서 그거를 그 공공주택에다가 아예 그냥 명문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파트 건축 개발 이익으로 만든 거니까 그럼 이쪽은 뿌듯할 거고 그렇죠. 이쪽은 고마울 거고 그럼 서로 싸울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얻은 수익으로 저희가 편하게 사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국민들을 화합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은 걷고 이걸 어디다 썼는지 모르고 막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유 참 그렇게 되면 좋겠네. 지금 선주기가 되겠네요, 진짜. 지금 저기 3기 신도시를 일단은 1기 신도시 주변에다가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우선 2기 신도시가 지금 잘 안 됐잖아요. 맞아요. 2기 신도시 안 됐으니까 이제 3기 신도시를 하면서 2기 신도시에는 없는 걸 3기 신도시에 넣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논리에도 잘 안 맞고 자, 요번에 그 위례만 하더라도 위례 처음에 분양할 때 송파 신도시가 이제 굉장히 뛰었잖아요. 그리고 해서 실제로 보면은 전철 개통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어저께 이제 그게 이제 그야말로 그 예비 타당성 조서가 이제 통과돼 가지고 1.03인가 나와 가지고 앞으로 한다는데 그것도 2027년까지 사업 기간이 2027년이면은 10년 넘게 나오고 이제 9년 후에나 개통되면은 다행이죠. 연기될 것 같고요. 그것도 또 현실적으로 연기되는 거니까. 대부분 10년 걸린다고 봐야죠. 2기 신도시도 지금 10년 후에나 전철이 개통되는데 3기 신도시는 언제 개통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3기 신도시는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서 안 하고 그냥 적자 노선 막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똑같이 지금 같이 되는 거니까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정부의 그 입장은 이해를 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조금 새겨서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정부가 잘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그렇죠. 제가 이제 정부라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극장에서 불이 났어요. 극장에 불이 났어요. 불이야 그러면은 그 불에 타서 죽는 사람보다 그 좁은 문으로 나가면서 서로 엉켜가지고 깔려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많이 그런 소리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불이 안 났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불 안 났나 보다 그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 있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다리가 뜨뜻해지고 어서 고기 타는 냄새가 보면 내 다리에서 불 났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야 그렇게 소리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불이야라고 소리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난 건 났잖아요. 그럴 때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부의 입장에서는 불이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 명씩 조용히 이제 빠져나가면은 탈출시키는 거죠. 다 조금씩 나가면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다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불이야 하고 거기서 소리쳐가지고 호들갑 떠는 것도 문제지만 불이 안 났다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다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분은 정말 집을 사야 될 사람이야. 이분은 집을 안 사도 돼.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집을 살 사람은 태평 세월이거나 집을 왜 사?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집을 이 사람은 안 사도 되는 사람은 지금 집을 살 타임에 눈치가 빨라가지고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부에서 아까 불이 안 났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부 입장을 이해하겠지만은 예. 시장에 잘못된 시간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거기서 보면은 그럼 내 집 마련 지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래서 집 안 산 거야라고 그렇게 잘못된 시그널이 되면은 네. 그 사람들이 진짜 집을 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한테 잘못된 이제 그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그 나온 이제 기사 중에서 네. 그 판교 이제 그 분양 전환, 그러니까 임대로 했다가 10년 임대를 했다가 예. 이제 요번에 분양가가 새로 책정돼 가지고 분양 전환을 하거든요. 예, 그것도 이슈가 됐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슈가 되는데 그거 갖다가 이제 어떤 신문사에서 그걸 갖다 분석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10년 동안에 그거 갖다가 분양을 받아서 했던 이익이 얼마인가 그때는 이거 재산세 그다음에 주변 시세보다 싸게 들어간 거 해가지고 임대에서 그 차익 이런 걸 해가지고 했더니만 1억 원 정도의 차익을 1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본 거예요. 네네. 자, 그런데 집값은 옛날에 그걸 갖다가 샀으면은 네. 분양을 샀으면 지금 10억이 오른 거죠. 그렇죠. 1억에 그걸 이익을 얻고자 10억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제 그게 거기서 이제 두 가지 메시지인데 네네. 가장 좋은 건 어떤 거냐면은 네. 이제 그런 기회가 자기한테 왔을 때 그럼 1억에 자기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1억을 혜택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지금 굉장히 싸게 지금 들어오고 내가 1억을 정도 이익을 보게 되면은 그 돈 갖고 나머지를 내가 그 집을 안 사더라도 딴 데 집을 사든지 아니면 내가 집값은 떨어진다 생각하면 주식을 한다던가 또는 그렇죠. 딴 거에 대해서 자기가 사업을 한다던가 그 돈을 그 기회를 딴 데도 더 키워 써야 되는 건데 네네. 거기에 안주하는 게 문제인 거죠. 나는 이제 이렇게 싸게 되니까 이제 안심이야라고 생각하는데 10년 후에 그게 분양 전환을 해버렸잖아요. 네네. 전환을 하다 보니까 10억이 돈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서 보면은 맨 처음에 분양받은 것보다 오히려 손해가 본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3기 신도시도 이제 기다리면 이제 3기 저기 좋은데 내가 저기 새 집 들어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자기가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그 정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에 맞는 전략이 뭔지 본인이 가장 지금 해야 되는 어떤 게 하는 게 유리한지를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집 마련은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렇죠. 집 하나 있는 사람은 오르나 떨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떨어지면 내 것만 떨어지나 남의 거 떨어지죠. 그러면 그렇죠. 더 좋은 지역으로 더 싸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예. 오르면 오르면은 같이 오른 거니까 거기서 보면은 그 차액만큼만 더 지불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야 타이밍도 볼 수 있고 먼저 선별할 수 있는데 무주택자들이 1주택 되는 것들은 타이밍을 볼 필요가 거의 없죠. 없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집값이 5억 원일 때보다 4억 9천일 때 사면 참 좋죠. 기분 좋죠. 좋죠. 좋은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막 몇십 % 팍 하고 떨어졌다 올랐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물론 호가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호가에서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전체로 보면은 큰 그게 나중에 보면은 한 5년 후 10년 후 지나고 보면은 가장 전에는 비싸게 샀다도 나중에 보면 그게 제일 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에 투자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시간에. 그러니까 KB 부동산 시세 보면 30년 동안 그렇죠. 그래프 올라간 거 보면은 아주 단기간으로 보면 막 빠지기도 오르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30년 동안 보면은 그렇죠. 우상향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빠진 것들 때문에 아쉬워하기보다는 10년 후 20년 약간 후 길게 보자는 그렇게 보는 거죠.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유. 오늘 진짜 금쪽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한테 대부분이 아마 이제 좀 관심층일 텐데 아주 이렇게 투자를 잘하신 분 이런 분들은 아니라 일반적인 분들이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한번 조언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늘린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노후 대책을 위해서도 이제 자산을 늘리는 건 누구나 다 이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열심히 이제 생업에서 이제 소득을 늘려야 되고요. 또 한쪽에서는 자기 자산을 지키는 행위, 그게 바로 이제 투자고 이제 재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수레의 양쪽 바퀴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너무 중시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잘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일만 해가지고 저축만 하겠어라는 거는 그거는 약간 밑 빠진 독에다 계속 물을 받는 거고요. 또는 나는 회사 그만두고 내가 투자를 전념하겠어라는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수레의 한쪽 바퀴만 크고 그러니까 열심히 생업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려는 행위는
그거는 게을르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단기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먼 미래를 보면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게 보면은 그 돈가치 떨어지는 만큼 오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그랬던 거고 과거로 볼 때도 단기적으로 떨어질 때는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냥 돈가치 떨어지는 만큼 이제 오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길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 집 사러 가가지고 할 때 집주인이 100만 원 안 깎아줘가지고 집을 안 산대요. 자,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하는 말씀이세요. 당신은 집을 사가지고 100만 원 남기려고 집을 사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좀 길게 보라는 겁니다. 길게 보면은 자기가 필요할 때 집을 사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이 남들이 그 오른 거에 대해서 너무 또 그 실망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또 많기 때문에 여러분 생업하면서 생업에 열중하면서 그다음에 소득을 늘리고 그다음에 그거는 내가 꼭 집이 아니더라 주식을 통해서 뭐 재산을 늘릴 수 있고 딴 건 여러분이 잘하는 거 또 자신있는 한 걸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아침부터 나오셔서 네. 배고프실 텐데 네. 식사하러 가시죠. 뭐. 네. 감사하고요. 예. 오늘 아마 이 방송이 굉장히 많은 분들 도움 될 것 같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바람은 그리고 선생님 10년 후에도 예. 저랑 방송 또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왕성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